지금 이제 1시 반인데요. 1시간 반 딱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1년 전에 한번 여기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그때도 저기 설교를 잘못했는데 와이프가 설교 그만하고 이제 가정 세미나 하래요. 조금 낫대. 그게 조금 낫대. 그래서 아무튼 저기 저는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여기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3년 동안 제 그 짭이 제가 군인입니다. 군대 목사 샤프린. 근데 그 제 짭이 뭐냐면 그 군대에서 한 $2 밀리언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결혼 세미나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고 싱글 세미나도 하고 또 패밀리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군대 20대 또 30대 초반의 이 제너레이션들이 약 65%가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회 문제 그리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병사들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브로큰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여자친구 또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이제 파이낸스가 다음 코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프리벤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행사를 군대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짭이 3년 동안은 그걸 하는 게 그 메인 짭이었어요. 처음에 가서 제가 좀 샤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2 밀리언을 엑스큐션 하면서 행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저도 티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도 제가 티칭하는 걸 다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이발리에이션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진급을 하고 또 진급을 못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이제 티칭을 그 한 과목을 티칭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조금 엉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1시간 20분쯤 티칭하라고 그랬는데 30분 티칭하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하자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서바이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컬처도 다르고 또 랭귀지도 다르고. 근데 내가 티칭을 잘해야만 내가 이제 진급을 하고 또 군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굉장히 이제 그 스타디를 많이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는 제법 좀 나아졌어요. 잘 가르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하는 우리 그 소령이 이제 이거를 해요. 전담해서 하고 저는 이제 가끔 에머전시 때 티칭만 하고 이제 슈퍼바이저만 하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가르쳤는데 그동안 이제 군대 생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이 메리지 세미나가 한 12시간 해요. 10시간 내지 12시간 하는데 한 40회 정도 가르쳤고 1시간 가르치는 건 한 200회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조금 더 가르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 제가 이제 미국 애들이 말을 많이 잘하고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텍스트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겠다. 또 재밌는 비디오 클립도 좀 가져와야 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 클래스는 줄 서요 사람들. 정말이에요. 제가 라이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 이제 그 전쟁터 갔다 오는 군인들한테 이제 이 결혼 세미나 이제 하거든요. 1시간짜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3클래스 줬는데 지난번에는 9클래스를 줬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개발이 돼서 그 얘기를 우리 승무님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괜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100클래스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 분들한테만 했기 때문에 한국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잘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세미나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말을 한 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우리 애틀란타에 제법 큰 교회에서 한번 거기는 이제 영어로 해야 돼요. 미국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한국말 영어 섞어서 가르치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 5월 달에 이제 이쪽에 한인연합회가 뭐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2시간쯤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케줄도 많이 바쁜데
그래서 오늘 그 1시간 반 너무 짧은데 제가 일단 인트로덕션 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그 충분하면 그냥 그걸로 하고 저는 꼭 Five Love Language를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릴레이션십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 2가지만 오늘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거기다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꼭 여러분들의 결혼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너럴하게 여러분 today's marriage are like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디스크립션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란 뭐? 이야, 결혼에 대한 정의도 좋고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험하셨던 안 하셨던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나무를 그리셔도 좋고 돌을 그리셔도 좋고 2 minutes. 그냥 편하게 그림 그려보세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로님은 오늘 안 계세요? 좀 부러워요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요. 전에 1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강구하실 때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차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하셨는데 장로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 잘하실 것 같은데 안 계셔서 오늘 결혼 생활 잘합니다. 사실 그 미국식 결혼 세미나는 이렇게 제가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facilitating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 분들은 얘기를 참 잘하잖아요. 보통 제가 30 커플스를 이렇게 인바이트 하는데 60가정 정도, 60명 정도 딱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클래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덤덤한 클래스가 되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말 안 하면 제가 혼자 말 다 해야죠. 자, 다 해보셨죠? 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여기 결혼하신 분 중에 단 몇 분, 한 반 정도는 좀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네요. 네. 가까이 좀 앉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미국 이제 군대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남자들이 예배 중에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숄더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요? 제 말은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시네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죠. 그렇죠? 때로는 가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이렇게 슈럽 해주기도 하고 이게 참 필요한데 우리가 미국 분들한테 어쩌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배 중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 예배 와이프랑 드리다가 그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거나 기도가 길면 와이프 손을 꼭 잡아야 돼. 재미없다. 늘 저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너무 복잡하게 그리셔가지고 꼭 해석을 예술가야 역시.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한번 소개를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확실히 그 이미지네이션이 많아요. 사실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 상상 속에 살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셨는지 이게 뭔가요? 집인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의미 예, 예. 생각했을 때 예. 너무 이렇게 형식과 웨딩에 이렇게 성대하게 예. 화려하게 너무 아. 치중을 하고 리얼 메리지 라이프는 이렇게 별게 없다. 너무 작고 우리는 평상이 어떤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창한 결혼하고 그 실제 리얼리티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걸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좀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네. 이건 남편도 한번 해야지 보고. 결혼 전이에요. 90%를 할애해서 이렇게 그린 이유를 알겠네.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프리메리털 카운셀링 할 때 꼭 그 얘기해요. 마지막에 Before you say yes, think about again. 그 친구들이 저를 막 치려고 그래요. 내일 모레 꼭 결혼한 친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 저기 해병대 출신 장교예요. 저도 공수부대 출신인데. 또 우리 어머님은 뭘 그리셨을까요? 안 그렸어. 이런 것 같아요. 결혼은 nothing. 혹시 소개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자기 그림? 사모님? 예. 와, 특별해요. 그래프예요. 그래프와 인내가 만든 오네로가 업앤다운이 심한. 왜그 정우주처럼 바뀌어있어요? 결혼은 인내가 더 필요하다. 저는 깊이 듣습니다. 제 와이프를 생각해 보니까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제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9년이 됐어요. 29년 좀 길었어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죠. 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 다른 분 또 한 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저기 젊은 분. 예. 집에 각기 다른 동물 3명이 같이 사는 게 결혼이라고. 와. 정말 어쩌면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 타이거. 악어도 있어. 우리 같은 남편이랑 제가 호랑이고. 거꾸로 아니야? 지금 결혼 1년 차부터 한 5년 차쯤 되나요? 7년. 예. 보통 결혼 생활 1년 차부터 5년 차를 그 피리어드가 이제 히제모니.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파워 게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많이 해요, 사실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남자들이 보통 져요. 대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 다 미국 분들은 서로 발표하겠다고 난리인데. 그 결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그 행복한 거, 그걸 원하는 건데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결혼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하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점,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 왜 해피 메리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해피 메리지가 어려운 이유. 퍼스널리. 장로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자유가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 와이프가 이렇게 저 결혼 세미나 할 때 있으면 쭈삣쭈삣해요. 집에서 얻어 들으니까. 자, 또 다른 분. 퍼스널리티 트레이스 때문에. 예. 아니, 그림. 그림 한번 설명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아니, 저는 이렇게
하우스. 되게 해피한 메리지예요. 예, 아. 그러니까 소박하면서 이렇게 나무 밑에 강아지도 2마리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전원해서 즐겁게 사는 게 그냥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꼭 아, 공동설비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자, 여기 결혼을 조금 더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면 저는 29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Unrealistic expectation. Unrealistic. Maybe.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면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때 애티튜드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그 여자친구에게 또 남자친구에게 하셨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줬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싶네요. 그렇죠? So I can do anything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그다음 결혼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미안하다. 일단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으세요. 그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있는데도 안 하고요. 아예 그 다음 부류는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오케이? 자, 보세요. 퍼스널리티 프로블럼 때문에 또 무슨 얘기했죠? 왜 결혼 생활이 어려운지. 파이낸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크고요. 사실은 부부 싸움의 50%는 돈 문제예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일까요? 부부들이 방금 돈이라고 자, 했잖아.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토픽 5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애들? 애들 문제, 서로의 가족. 서로의 가족. 또요. 아까 말했던 파이낸스 있고요. 머니. 제일 중요한 걸 놓치시네요. 성격 아까 성격이 펀. 있는데요. 퍼스널, 예? 재미, 취미생활, 취미. 펀. 맞아요. 여기 젊은 분들이 좀 있었어. 그런데 교회라서 말하기가 뭐라 그러지? 밤에 잠자는 것 같이. 그런 뻔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유하는 뻔을 알겠어요. 네. 근데 이 미국 통계에서 가장 먼저 싸우는 게 머니고 두 번째가 잠자리고 이제 세 번째가 work. 일하는 집에까지 가져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들이 되는데 자 봅시다. 근데 가장 그 부부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없네. 이거네. 보세요. 사람들 있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죠? 예, 심플하지가 않아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요리 잘해주고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사실은 심플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퍼스널리티.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자하고 여자는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거 모르면 이렇게 제가 재밌는 것 좀 사실 그거 가르치는 건 아닌데 어젯밤에 이렇게 뭘 가져와서 봤어요. 남자하고 여자의 브레인이 완전히 다르다 생각을 해요. 이걸 가져왔어요. 남자의 브레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이 잠자는 문제가 있고요. 또 큰 게 뭐죠?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남자들 어텐션이 좀 리스닝이 아주 지루해요. 혹시 제 머리를 스킬하시는 그럼 보세요. 그다음에 더머스틱 스킬도 아마 그 남자들은요 애를 한 4명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4명을 다 보지를 못해요. 우리 애가 몇 명이었지 계산해야 되고 어디 갔지 찾아야 되고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죠. 자
토일릿 토일렛 에이드 셀. 그거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딸만 셋 있고 와이프 있으니 저 혼자 남자니까 아예 앉아서 일을 봅니다. 하도 얻어 들어가지고 딸들도 뭐라고 그러고 자 보세요. 다음 여자 브레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이 교회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남자는 이게 대부분 제일 컸는데 여자는 이게 아니죠. 그다음에 쇼핑에 대해서 좀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보세요. 어디 있죠? 두 번째 이게 뭐죠? 이게 중요한가요, 여자분들한테? 토킹하는 게 중요하세요, 여자분들? 그러시더라고요. 키우스 안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퍼스널리가 달라서. 근데 기분할 때 톡을 많이 뭐래? 그 물고기는 이제 물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그렇죠? 안 죽는 것도 있나? 그렇죠. 대부분 물고기들은 물에서 out of water die. 그렇죠? 여자들은 토킹을 안 하면 죽어요.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토킹을 안 하면 죽는 시스템이에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뭐죠? 뉴저지까지 3,000 miles. 남자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할 수 있어요. 10 days. 그래도 서바이브 하는데 여자들은 못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공한 남자는 자기 와이프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고, 성공한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는 거라고 해요. 여자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찾는 거. 쇼핑, 슈즈. 머리 차죠. 아니 저는 또 저걸 또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남자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1불밖에 안 되는데 2불을 주고 사요. 근데 여자는 2불짜리를 1불에 사요. 말이 안 필요해.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Right? Man must love her a lot and not to try to understand her at all. 우리 남자들은 어쩌면 아마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여자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브레인 시스템이 달라요. 자, 보세요. 제가 진짜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인디비주얼리 보니까 남자들에게 이렇게 남편들에게 물어봐요. Are you happy in your marriage? 그러면요 80% 이상이 된 사람들이 My marriage is good. I'm happy.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분들에게 인디비주얼리 또 그룹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70% 이상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 My marriage is not happy.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디퍼런스가 엄청 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은 대부분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는가? 제 친구가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를 언제 한번 좀 때려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맨날 저보고 자기 와이프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하고 그 사모님하고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남편은 그걸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맞죠? 이해를 못하니까. 생각하는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이 다르다. 남자하고 여자 행복이 다르다. 맞아요. 맞아요. 단순함과 복잡함.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물 줄게요. 다 줄 거지만. 선물. 다 줄 거지만. 남자는요, 이 뇌의 구조가 아주 심플합니다. 참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혹자는 그래요. 남자는 아주 심플한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한대요. SEX. 근데 여자는 달라요. 이모션이 다르고 브레인이 달라서
예를 들면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제가 가져왔죠. 결혼한 남자는 그 실수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잖아, 두 사람 다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결혼생활 29년을 하면서 곰곰이 지켜보면 저는 생각나지 않은데 제 아내는 기억을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 아이를 낳을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큰 아이를 낳던 그 month day 되면, 왜냐하면 큰 아이를 제가 낳을 때 한국에서 25살에 결혼해가지고 뭐 애조에 어떻게 남편이 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배가 이만큼 불러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는 애정일에 그 주변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군목이었는데 거기 그 광주 또 거기 그 부대 거기 군목들하고 한 6명이서 모여서 와이프 애 낳는 날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 사우나 가서 실컷 놀고 점심 먹고 밤 10시쯤 들어갔거든요. 그때 셀폰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큰아이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웃었나 봐요. 웃음이 멈추지를 않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많이 얻어들었거든요. 형편없었죠, 진짜. 어떻게 남편이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매해 11월 달 되면 그 얘기를 꼭 해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여자분들은 우리 두뇌 속에 남자분들은 거기 박스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중한 거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 남자들은 거기에 박스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브레인에 박스들이 아마 수천 개쯤 있어요. 그리고 이 수천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 뇌 구조가 컴플리케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남자처럼 단순하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부분을 전류를 쫙 연결해주면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 전통적으로 그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빨리 그것도 얘기하시네요. 딱 한 가지만 전원을 눌러주면 그 다 커넥트 돼가지고 모든 게 용서되고 모든 게 허용이 되고 모든 게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래서 여자분들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한번 이제 쭉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2가지 책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피지컬리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모셔널리 다른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남자분들 아내 되시는 분, 여자 되시는 분들, 남자부터 해볼까요? 남자 되시는 분들 결혼 생활에서 the most one 뭘 가장 원하세요? 맞아요. 남자들요, 경상도 아저씨들 남편 뭐라고 그래요? 3가지. 잘 잤나? 아들은 그 다음에 자자. 이 3가지 하면 하루 끝이래요. 그렇죠? 자, 남자들은 밥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조금 이렇게 좀 그 퀄리티가 좋은 앤서를 한번 찾아보죠.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이거 대답이 없네. 그럼 여자부터 해보죠. 여자부터 해보죠. 자, 여자분들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남편들로부터 가장 뭘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는 거 없어요. 기대치가 없어. 어쩌면 다 채워져서 예, 제가 어쩌면 다 채워졌구나. 아니면 never taste it. 자, 우리 여자 되시는 분들은 그 남편들로부터, 아내 되시는 남편들로부터 뭘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빼고. 사랑, 애정 표현. 사랑, 애정 표현. 오. 감사합니다. 저 결혼 안 한 사람 주지 말고. 그렇군요. 나를 이해해주는 거. 그쵸.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love라고 하는 단어를 꼭 쓰고 싶어요.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연애를 원하고, 그거는 다른 말이에요. 아시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자분들은 사랑, 러브를 원하는데 그 러브는 understand 해주고, 아까 뭐라 그랬죠? 애정 표현. 애정 표현을 영어로는 이제 affection 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여자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멘트를 멘트. 그 입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주세요. 자,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words of affirmation 하죠. encouraging, kind, 아니면 그 appreciation word를 써서 말로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또요. 미리 알아서 아니요. 그건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리딩은 굉장히 데인저러스합니다. 오래 사셨나요? 아니, 혼자예요? 싱글이에요? 네? 아니? 결혼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다이아몬드를 사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PX 가가지고 그 이어링을 하나 샀어요. 다이아몬드 이어링을 샀는데 한 200불짜리 그 제일 비싼 거 샀어요. 거기서. 아마 15년 전에. 근데 이제 PX에 이제 택스도 안 내고 되니까 그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폭은 좀 좁아요. PX 가면. 샀는데 사가지고 딱 줬더니 제 와이프가 딱 열어보더니만 It's not my style. It's not my color. 리턴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엄청 받았어요. 미리 해주지 마시고 물어보고 해주시는 게 편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시고 가서 뭘 원하는지 지난번에 29년 차 우리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그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알리브 가든 가서 점심 같이 먹고 근데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딱 뭘 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게 했는데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리턴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서. 자, 근데 해달라고 할 때 빨리 해주는 건 필요한데 먼저 해주는 건 조금 위험하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싫어! 그러고서는 한 2, 3주 뒤에 해주긴 해줘요. 근데 처음부터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오케이, 예스 하고 해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저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애정 표현, affection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to prevent 그 adultery.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가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배경 중에 이 애정 표현이 굉장히 여자는 그 여자가 만약에 이 애정이 그 affection이 그 full로 차 있으면 절대 바람을 안 핀다는 거예요. 그게 책의 주제예요.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잘 쓰는 책인데 $15. 근데 이 그 책 중에 첫 번째가 여자가 affection이에요. 그 affection이 꽉 차 있으면 예?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이제 그 텍사스의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의사들 또 간호사들 테크니션들이 많잖아요. 한 3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예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프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쁘면요? 아니 정말 너무 예쁜 분이셔서 백인이신데 너무 예쁜 분 정말 예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 저도 제 아내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쁜 분, 배우처럼 예쁜 분이 제 방에 들어오니까 제가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막 울어요. 울고 자기가 굉장히 미스테이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래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더니 우리 그 레지던트에 있는 의사예요. 근데 그 남편은 굉장히 키가 크고 이렇게 뭐 머슬도 많고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저도 이렇게 가게 되면 되게 잘해주시는 의사들도 그냥 어떤 분은 너무 하잖아요. 너무 그 공부는 잘 하시지만 인간관계는 좀 잘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친하게 지낸 분인데 그분 아내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How is it possible? 남편이 의사고 잘생기고 너무너무 또 장래가 촉망되는 분야에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분이 바람을 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보통 이제 12시간 그 시프트 하잖아요. 12시간 일하고 더 일하고 병원에 바쁘니까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이분이 말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과묵하신 분이세요. 근데 표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뭐 아이도 없고 잡도 그때 없었고 그러니까는 그 어텐션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제 그 사귄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너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키가 저보다 더 작고 못생겼어요. 짭도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하고 네가 사귀었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뭐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 자기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을 이 남자친구에서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자기를 예쁘다고 해주고 옷 색깔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예? 그리고 어깨도 만져주고 이렇게 대화도 그러니까는 이 애정 표현, 이 affection을 해. 그러니까 돈이나 다른 게 뭐냐 이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to feel be loved. 예? 사랑받는 느낌인데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ffection이라는 게 뭐예요? 애정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수천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젊은 우리 남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기를 내. 애정 표현. affection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지. 저는 말을 하면 여기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있어요. 영혼에 복종하는 것 같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쵸? 매일매일. 약간 글자가 틀려. 자, 우리 저기 결혼 7년 차의 젊은 부부는 말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셨는데. 스킨십, 피지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분이 악동용 집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 얘기해서. 남자분도 어떻게 아내에게 어펙션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어떤 카인드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프로블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애정을 해줄 수 있다? 또는가? 칭찬? 야, 이거 포인트 맞을까? 왜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맞히실까? 혹시 꽃을 사보셨어요? 예, 꽃 사본 적 있어요. 예, 제가 진급했더니 누가 엄청나게 큰 꽃을 사다가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캐시로 주지.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근데 제가 아내가 때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주면요. 아내가 막 퍽퍽 울어요.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너 왜 우는데? 꽃을 받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울어. 자, 꽃이 왜 여자한테 중요할까요? 어펙션이기 때문에. 그쵸? 남자한테 중요하지 않는 게 여자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완전 남자예요. 자,
열두 송이의 꽃을 보통 사잖아요. 한 도전을 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송이를 매일 다른 날 사서 주세요. 원 도전을 주는 거하고 한 송이를 주는 것하고 크레딧은 똑같아요. 오케이. 꽃도 어펙션이에요. 러브 노트도 어펙션이에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 되세요? 가려고 문이 닫혀 막. 진짜 이게 문화가 참 힘들어요. 제 아내도 맨날 하는 소리가 문.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반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은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근데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 연애할 때 그랬잖아. I can do anything for her. 예. 예. 뭐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제일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공감해주는 거. 아, 남편이 아니고 내 편. 고민 같은 거를 이제 공감해주고 제가 제일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교수님이시고 남편분도 그 두 분 다 PhD 하시고 여자분이 이제 짭을 잘하더라고요. 교수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로컬 처치 패스터 하면서 그 교단에서 일을 하시고 또 되게 똑똑하신 두 분이에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세요. 최고의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인데 이 두 분을 이상하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가 출장 갔다가 와이프랑 같이 갔다가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서로 그냥 하이웨이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머물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와이프가 학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민 1세니까. 근데 교수직을 차고 들어가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 시기를 많이 받잖아요. 미국 사람이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비슷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다가 어느 정도 자기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미국 분들이 많이 견제해요. 우리 한국 분들 견제 많이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시즘이 많아요. 군대에서도. 처음에 제가 계급이 나일 때는 잘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견제하는데 싸워야 돼요. 자, 근데 이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남편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그 학식이 있고 그 아는 게 많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아주 잘해주더라고. 근데 부인은 여전히 기분이 엄청 나빠요. 한마디로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너는 남편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여보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들겠다. 한마디면 된다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같은 얘기를 또 하면 오늘 또 그랬구나. 힘들겠다. 그렇게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게 안 돼요. 어드바이스를 내가 현명하게 줬는데 왜 안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쩌면 엄청나게 큰 그 부부 사이의 그 거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건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왔어요. 맞아요. 자, 어펙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여자분들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뭘 가장 원할까? 인정. 칭찬, 인정.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존중해 주는 거. 또 저는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터치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고. 네. 자, 지금 존중하고 웃으려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든다면 뭘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 장로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장로님 세대는 순종이고 우리 좀 젊은 세대는 이해 또 다른 단어. 인정. 편안하게 해주는 것. 뭘까요? 여러분들이 thank you, respect. 책 많으니까 안 드릴게요. respect. 그게 뭐예요? 존중하는 거. 존경해 주는 거.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확 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 되시는 분이 무시를 했기 때문에. 저도요 99% 아주 제너러스한 허스밴드인데 내 필링이 내가 디스리스펙트 받았다는 느낌이면 제가 확 일어나요. 자, 그 심리적으로 또 한국 사회가 가져온 우리의 그 퍼셉션이 이 남자들의 이 퍼셉션이 가장 중요한 건 리스펙트예요. 근데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가지를 막 긁으면 남편이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존경을 해주면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줘요. 여러분 잘못 배우셨어요. 멸치하고 남편은 3일마다 볶아야 된다고? 안 돼요. 미국 사람한테는 이런 거 해도 못 알아볼 거야. 그죠? 남편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리스펙트를 주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중에 그 그라운드 하고 때려주는 거하고 때리면 안 되죠. 참 여기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퍼니시먼트 해주는 거하고 그 어워드 상을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학적으로 상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퍼니시먼트 하는 거는 템포러리. 근데 상을 주는 거는 롱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때로 남편은 어떨 때 보면 아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세요? 남편을 여러분이 존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사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 그런 쪽에 자라왔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제 신학을 했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이프하고 그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규멘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yes 뭐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죠. 내가 뭘 좀 당신한테 해줄까? 항상 그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죠? 본색이. 네,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도 저는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는지를 정말 모르고 아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프리메리털 카운셀링이나 결혼 세미나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서 그 아내하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핫템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까 본색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막 이제 화를 많이 내고 좀 부정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 처음 때 이렇게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군목을 했는데 얼마나 떨어졌으니까 보고 싶어요. 허니문인데. 근데 와가지고 며칠만 있어 막 싸워가지고 와이프가 화나가지고 미국을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 좀 심했어요 그때. 근데 무슨 일이 저희 가정을 완전히 바꿨느냐면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근데 나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좋은 모델을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그런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헤이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에 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그랬어요.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전날도 싸웠으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서 나갔는데 그때 연천의 대광리라고 하는 부대 관사인데 나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내가 저한테 지난
거의 뭐 2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얘기를 해줘요. 존경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아내가 없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타잖아요. 저를 보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느냐 그러면 당신 너무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너무 낯가림스럽지 않나요? 보세요. 강의를 방일 수 있을 뭐랄까 무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죠? 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 이제 결혼이 이제 조금 나아지고 이제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랬을 때 한 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아주 오래 전부터 나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많이 싸우고 내가 막 그냥 그 성질도 많이 부리고 그런 좋은 남편이 아니었는데 당신이 진짜로 나를 존경했느냐고. 그랬더니 제 와이프 하는 말이 No way. You are not deserved. 못된 남편이었대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Ephesians chapter 6. 뭐죠? 내 남편을 성경 10계명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존경이 저를 힐링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 그 자존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처럼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really? 진짜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리스펙트를 한다는 거를 믿게 되는데, 근데 그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막 어떤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다가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데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디스커리지가 돼요. 그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못했을 때. 근데 그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가 나를 존경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파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맨날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는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뭘 하면 아내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참 예쁘다. 하루에 세 번씩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싸울 때고 그러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싸울 때? 진짜 안 이뻐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손대는 것도 싫어가지고 근데 사모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지금도 예쁘다는 말을 가끔 잊어버리면 아내가 왜 그 얘기 다 안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도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아내가 예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말이죠. 진짜 제 아내가 예쁘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몇 번? 1000번쯤 얘기하는데 진짜 이쁘네.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 파워 오브 월드 하잖아요. 내 말이 파워 있다. 근데 그 진짜인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남편을 리스펙트하라 했잖아요. 그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짜로 오늘부터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또 존경한다고 말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릴레이션십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우리 스태프가 저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군대라는 게 펀딩이 이게 다 독특하게 다 있거든요. 이게 책 사는 펀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몇 권 가져와서 이거 뭐예요? Love. 누가 대답을 잘했죠? 이거 책 누구한테 드려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또 저기 자, 내가 전두사 공감. 여러분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걸 원치 않아요. 구글에 가시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I can do everything for you. 난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뭘 해줄까? 당신 원하는 거 뭐야? 나 뭔가 좀 해주고 싶어. 당신한테 그냥 다 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우리 결혼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좋은 애티튜드를 결혼한 다음에 왜 잊어버리셨어요? 결혼할 때 그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들한테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제 남자친구가 너무 로맨틱해서, 또 너무 카인드해서, 그리고 또 따프해서, 뭐라고 그러죠? 사려 깊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친절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요? 다 잘생겨서 이쁘고 잘생겨서 요즘 세대죠. 보통 근데 이제 남자들한테는 왜 결혼했냐고 하면 첫 번째 이거 she's cute 그 얘기 먼저 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뭐 와이프가 요리를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여자친구가 요리를 잘해서,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결혼했던 이유 중에 그거는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 5년 차, 결혼 10년 차 되면 왜 그 애티튜드를 안 가지고 It's okay for you to be romantic after 10 years.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사려 깊고 또 여전히 아내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모처럼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연애한 기분으로 이제 좀 아내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고 로맨틱한 남자가 돼야겠다. 아멘. 그리고 리스펙트하고 러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그 his need and her need를 가져왔는데, 그 남자의 first need는 뭐일 것 같아요? 아까 그 뇌 구조를 똑같은 볼 때. 센스로. 예, 맞습니다. sexual fulfillment.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예. 앞에 두 사람 빼고 제가 알 건 다 알아요. 자, 왜 남자한테 이게 중요할까요? First need가. Is my fault? 하나님 시켜 만드셨어요. Yes. 우리는 퍼블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는 몇 분마다 섹스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Every second. 자, 남자는 몇 초마다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Every 7 seconds. 오, 센스. Every 7 seconds they think about sex.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부분에 더 제일 많이 찍긴 하죠. 그렇죠? 그럼 여자분들은 섹스를 몇 분마다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never? 49분마다 한 번 정도 생각한대요. 그렇죠?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어디가 끊겨버리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사이클이 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분들의 first need가 affection 얘기했잖아요. 애정, 그렇죠? 어머님도 계시고 정말 죄송한데,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그 잠자리를 이제 원하니까 이제 아내에게 묻잖아요. 오늘 할 수 있어? 저하고 아내는 애들 어렸을 때 빙고 했는데 빙고. 아이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혼났어요. 자, 오늘부터 빙고를 합시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오늘 빙고? 할 때 와이프가 예스 한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남편들은 보통 이니시에이터. 그쵸? 장로님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사이클을 열으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어펙션을 충분히 주시면 여자분들은 그 마음과 몸을 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빙고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반대로
여자가 이 섹슈얼 풀필먼트를 만족시켜주면 어펙션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사이클이 이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메리지 세미나 할 때에 그 fun, friends, and 잊어버렸네. fun, friends 하고 아니요. fun, friends 하고 friends, fun, friends 하고 그다음에 3F. 판타스틱. 저희가 이제 그 섹스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실은 진짜 많이 몰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서로 부부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셰프님들은 이 섹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제가 우리 옐로 리본 그 전쟁터 갔다 온 병사들에게 할 때에 한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한 2시간쯤 상담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남편이 정말 스투피드했어요. 정말 몰라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는 뭐 어리기도 어리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상담이 안 될 정도로 남자가 너무 몰라요. 아주 거짓식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화나가지고 야, 너 진짜 어떻게 너 저기 섹스하는지는 알아?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I know!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되신 분, Just Got Married 한 그 아내 되신 분 약간 뒤에 있었거든요. 그 아내 되신 분 말이에요. 결혼을 하세요? 많은 여성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지만 우리 남편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좀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책을 골라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셰프님들이 사실 그런 책을 우리 병사들한테 사서 줘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His need, sexual fulfillment and recreational companionship, physical attractiveness. 이 physical attractiveness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매도 예쁘고 가꾸고 몸도 가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커져요. 그러면 남편이 테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Domestic support. 5가 뭐죠? 이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거 뭐예요? 존경과 그 다음에 appreciation.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her need는 affection 말했고요. 아까 말했죠. 토킹 못하면 여자분들 죽어요. 토킹하게 해주세요. 토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진짜 심각한데 우리 한국에서 자란 한국에서 이렇게 좀 컬처에서 자라신 분들은요. 부인하고 대화하는 게 거의 안 돼요. 정말 저도 와이프하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도 중요하잖아요. 제 얘기의 80%는 제 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맨날 상담받잖아요. 저도 상담이 필요해요. 제 아내가 저 상담받아요. 제 와이프는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대화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컨버세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제 아내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한국 분들은 다 그런가? 제가 아내한테 여보 산책을 좀 합시다.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같이 산책을 가는 게 나는 너무 좋습니다. 산책 좀 합시다 그랬는데 할 때마다 노 해요. 몇 년을 노 했어요. 산책을 아무리 가자고 그래서 도대체 왜 산책을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She hates sun. sunshine. 한국도 다 그러죠. 이게 태양빛이 싫다는 거예요. 좀 알러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는데 한 가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 하면 좋죠? 예, 해질 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전에는 뭐 가끔 했지만 안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산보를 시작했어요. 테이크워크 해가지고 10,000 스텝. 제가 어젯밤에도 10,000 스텝 혼자 걸었어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숲속을. 그래서 나 걸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랑 제가 인티머시 컨버세이션 하게 되는 게 이 테이크워크예요. 별 얘기 다 해요. 우리 목사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테이크워크 하면서 제가 규칙을 하나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스페셜 데이팅, 그래서 스페셜 데이팅. 그러니까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 얘기하지 말고. 왜 아이들 얘기 안 해요? 아이들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래서 그 이거는 데이팅 타임이니까 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꽃, 나무, 퓨처 어렸을 때.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얘기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테이크워크를 계속 하는데 사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르칠 때 이제 두 가지를 세퍼레이트 하거든요. 하나는 그 데이팅 타임, 하나는 프로블럼 솔빙 타임. 두 가지가 사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데이팅 타임은 절대 킵해야 돼요. from solving problem. 그렇죠? 왜 그걸 배웠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 저희가 산책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둘이 싸웠어요. 화나가지고 난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걸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그 프로블럼에 대한 얘기보다 다른 얘기 할 거 너무 많아요. 저 와이프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그 부대 그 관사에서 사는데 그 산책길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전에는 비가 엄청 내렸는데 비 와서 오늘은 못 걸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는 우리 레인코트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자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레인코트 입고 둘이 손잡고 걸었어요. 근데 그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또 동기가 조금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기 사실 쉽진 않은데 우리 스페셜 데이팅 하자 하고선 이렇게 걸으면서 같이 그 좋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 얘기를 나누고 이제 뭐 저희가 요즘 하는 얘기 여보 나는 그 한국 가서 살고 싶어. 나중에 67세 때 완전 은퇴하면 미국은 너무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뭐래?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그래서 나 한국 살고 싶어. 근데 와이프는 또 한국 가기 싫어하고 그럼 우리 따로 살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있지만 그런 얘기를 다 그러면 그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거 매일 산보를 하십시오. 저는 다음번에 이제 이사 가서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걸 찾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여보 우리가 몸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음 도시로 가게 되면 그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좀 우리가 몸매 관리를 좀 하자.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둘이 몸매 관리에서 좀 건강을 챙겨서 나중에 좀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 얘기한 게 있어요. 좋잖아요. 여보 내가 이제 다른 돈은 내가 몰라도 뭐 아무리 비싸도 당신 헬스클럽은 내가 제일 좋은 걸로 같이 입고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죠? 제가 그 굉장히 전라도에 무식하게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분만 빼시고 아직 안 됐으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필요해요. 자, honesty and openness. 왜 필요한지 아시죠? 남자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자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둘 다? 둘 다?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니까. 말이 없어. 그 책을 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아침에 좀 더 정직하다. 형 재밌죠? 예. 제가 생각에 여자들이 더 거짓말 많이 해요. 뭐 퍼스널. 근데 아니스티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가 트러스트죠. 예. 트러스트가 깨져버리면 오케이. 트러스트는 한 번 깨져버리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trust to be earned. 그렇죠? 근데 그게 99%까지 될 수 있어도 100%는 절대 안 돼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financial support family commitment.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죠? 끝내야겠죠? 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이제 책을 드려야 되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예, 해보세요. 네. 이제 남자들을 리스펙트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미안하게도 섹슈얼 fulfillment를 안 해주면 리스펙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남자는 그 아내하고 잠자리를 가졌을 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이 그 존경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존경하라. 그런 어디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Just respect. 그렇게 있잖아요. Just respect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problem solving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자들은 왜 그 섹슈얼 풀필먼트를 못 받으면은 자기가 존경을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나이가 한참 많으신 것 같은데. 신체적으로는 35세부터 그 섹슈얼 디자이어가 디클라인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형님 미쳤어. 그거는 아마도 그 사이클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도 제 아내가 이제 폐경기를 갖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굉장히 좀 자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들은 이 섹슈얼 디자이어가 여전히 있지만 여자들은 더 약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wake up. 오케이,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 뭔 소리야 당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항상 웨이크업에 있는데 여자들은 웨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결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리스크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결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리스크. 편하게 얘기해서 책 드리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프리시에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프리시에이션이 더 효과적이에요. 네, 어프리시에이션. 또 진짜 우리 여자분들이 비교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친구 남편은 이렇다 하는데 why my husband? 또 리스크. 여러분 행복하게 못하는 것들 팩터들 보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생활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 빨리 말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지쳐 있는 모습들 때문에. 답은 있나요 그게? 목사가 또 그래. 전 특별히 피하는 없고 저기 젊은 사람 주세요 저쪽에. 또 파이낸스, 피지컬 fatigue 또 이런 것도 있나요? 취미가 달리다. 예, 그렇죠. 근데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좀 배우고 싶은데 저희 아내는 싫어해서 저는 안 배우고 있어요. 아내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기 같이 걷고 또 수영하는 거. 그렇죠? 써드려요? 이거는 제가 이제 편한 분들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더 가르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트로덕션 하고요. 아까 그 부부 어떻게 됐어요? 병원. 교수님 병원 보고 이혼했어요. 이혼했고 남편은 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분이 바람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남편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남자가 너무 이렇게 어텐션을 와이프에게 주지 못해서 돈만 벌어다 준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 인트로덕션 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hidden issue, problem issue, hidden issue 이게 있고, 그다음 problem solving 있고, forgiveness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다음에 저희 어머니 안 오시게 할 테니까.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Q&A가 있으면 참 좋은데 보통은 하도 넘겨르죠. 혹시 특별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한테? 아까
아까 이혼한 거 궁금하셨던 거 해결된 거. 예. 그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거 저한테 해주신 것 같고 조 목사님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질문하시죠. 제가 결혼이 한 20년 됐는데요. 30대에서 40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좀 있고 40대에서 50대, 제가 50대거든요. 50대에서 60대는 어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이제 50대는 보통 이제 안에서 편하겠죠. 그 emptiness가 많거든요. 저희 그 부부가 이제 겪는 문제고 또 우리 저기 형님네도 겪는 문제인데 저희 큰애 갈 때는 막 울고 난리 나고 저희도 방에 가가지고 둘째 갈 때는 별로 섭섭하지는 않더라고요. 잘가 셋째 갈 때는 우리 셋째는 좀 특별했거든요, 막내가. 근데 갈 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제 떠나면 너무 슬플 거지. 미안해 막 이러고 가는데 그래 너 또 없으면 정말 슬플 거야. 근데 와이프한테 그날 처음에 이제 그 1년 동안 와이프하고 저가 굉장히 디프레스 됐었어요. 애들이 다 떠나고 나가지고 그 코스코를 갔는데 갑자기 살 게 없어요. 부피가 다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겪으면서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0대, 60대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랜칠드런.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그러겠지만 미국 분들은 굉장히 디보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스텝 그랜페어런스, 스텝 페어런스, 그다음에 스텝 칠드런 이런 그 믹스드 패밀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타이어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그 리타이어가 또 이제 그 수사이드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50대, 60대는 이제 그 피지컬 스트레스. 제가 1월달에 좀 바빠가지고 좀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그랬는데 저 갑자기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주, 지금 3주 넘었는데 이제 약 먹고 다 나았거든요. 나는 이쪽으로만. 근데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그 아픈 기간 동안 제가 매일 PT를 했어요. 더 큰 고통을 고통을 막자 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장모님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세 끼 다 드세요? 먹고요. 자기 전에 새끼네. 이제 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 이제 두 끼 먹는 걸로 보통 두 끼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이제 제 라이프에서 이거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요. 집에 와서 와이프랑 저랑 할 일이 없는데 한심한 게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디벨롭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일하시죠. 그러면 좀 다행인데 저희 아내는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이프 저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지금 도시락을 싸가서 사무실에서 먹는데 5분 먹고 그냥 일하는데 여보 내가 점심때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당신 너무 하루 종일 오게 있으니까 내가 점심때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당신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그 같은 공동 취미, 옛날에는 애들이 공동 취미였어요. 애들 때문에 뭐 피아노 그게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지금 제일 큰 거예요. 저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네. 목사님께서 가져오신 그 매출을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 컬처 중심으로 된 경우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인디비주얼이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프리벤트 하는 쪽이 포커스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인디비주얼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떡대 가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분이 싹 빠져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이런 문제 때문에 생전 남이던 사람들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는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참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 부분은 진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 in no problem 얘기를 하거든요. problem issues, hidden issue 할 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터치를 못하고 미국 분들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데도 이혼을 많이 하네요. 야, 우리 아까야. 장모님
뭐냐면 그 아이들 떠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집에 오면은 뭘 하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책은 같이 1시간 다니는 게 가장 큰 건데, 저희 와이프가 요즘 성경 필사하거든요. 나도 따라서 할까? 지금. 김장훈이 만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질문 하면 안 된다. 한 가지만 더. 결혼 예비자들도 괜찮아. 네.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박정희 집사님 뭐 있어요? 김성우 집사님 무슨 할 얘기 있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상하고 빌리. 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김성환 목사님 마지막 클로징 프레이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또 이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잘 생각하며 또 회개하며 또 잘 빌드업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붙잡아 주시고, 은주도 붙잡아 주시고, 결의하니도 붙잡아 주시고, 또 열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그동안 공부하고 또 느꼈던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 또 이렇게 부부 세미나로 전달했습니다. 이 가정들 속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부부들이 힘을 합하여서 정말 서로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비록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미국의 좋은 것들을 배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가정이 더욱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은혜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사역하신 목사님의 큰 권능으로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교회를 잘 인도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못 오신 분들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녹화했는데 저희도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네. 네. 아는 자매라. 안 되는 리액션이 오, 진짜. 이거 정원 주세 꼭 봐야 돼. 자, 2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자분들 테이블 정리해서 내려가야 되고요.